이번 시간에는요, 용승과 침강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엘니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층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위로 상승하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고, 침강은 위에 있는 따뜻한 표층 해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앉게 되는 것을 침강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승과 침강 현상이 대륙 주변부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북반구에서는요,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면 그 밑에 바다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바다의 흐름은 이러한 바람이 부는 방향과 지구 자전의 영향을 같이 받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람이 이러한 형태로 불면요, 그 밑에 있는 표층 해류의 흐름은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남반구에서는요, 바람의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바람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 상황은 북반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해수의 이동은 어디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해수의 이동이 왼쪽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상대적으로 대륙 주변부 이 부분에서는요, 표층 해수가 다 왼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물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용승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침강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이 아까와는 반대로 위쪽 방향으로 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의 이동은 어느 쪽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죠. 여긴 지금 북반구라고 가정했으니까 해수의 이동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대륙이 없었으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쭉 갔겠지만 지금 대륙이 막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해수가 갈 곳이 없겠네요. 그러다 보면 대륙 주변부에 많은 해수가 쌓이게 되면서 그러한 해수가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에 쌓여있던 표층 해수가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침강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엘니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평소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남태평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남태평양 쪽에서는 무역풍에 바람이 약간 지금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반구니까요.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해수의 흐름이 바람의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했었죠. 그래서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해수의 흐름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층 해수의 흐름이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으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 페루의 서쪽 해안에서는요, 아래에 있던 물이 지금 표층 해수가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메리카 서쪽의 기온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아래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기온은 낮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그 위에 있던 공기 같은 경우도 같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아래쪽으로 하강해서 아래쪽에 많은 공기가 쌓이게 되면 아래쪽에는 무슨 기압이 형성이 될까요? 그렇죠. 고기압이 형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에서는 고기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표층 해수의 흐름이 계속해서 왼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적도 주변이다 보니까 표층 해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위에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쯤에 갔을 때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호주의 동쪽 해안 부근에는 따뜻한 해수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의 기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온이 굉장히 높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온이 높으면 이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위에 있던 공기의 온도가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한 따뜻해진 공기는 밀도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 공기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공기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무슨 기압이 형성이 될까요? 그렇죠. 저기압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태평양의 동쪽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태평양의 서쪽 해안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공기의 양의 차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고기압이 형성되고 서쪽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는 것은 이러한 무역풍이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유지된 무역풍에 의해서 다시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시 순환하게 되겠죠. 이러한 순환을요, 워커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요,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돼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부터 용승이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 해수가 나타나는 구역이 존재하는 거니까 한류 어종이 많이 잡히게 되겠죠. 반대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동쪽 해안에서는 지금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어떨까요? 그렇죠. 비가 자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비구름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 중에 수온 약층이 더 높게 형성되는 곳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이 지금 용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심해층이 많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수온 약층도 훨씬 더 위에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 과정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평상시와 비교해서 엘니뇨와 라니냐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엘니뇨 때는요,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풍이 약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원래는 무역풍 때문에 표층 해수의 흐름이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무역풍이 약화되면 이러한 표층 해수의 흐름, 왼쪽으로 이동하던 것이 세력이 많이 약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러한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면요, 표층 해수의 흐름이 원래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표층 해수의 흐름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약해졌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원래는 표층 해수가 많이 왼쪽으로 가면 이 부분이 표층 해수가 많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용승이 발생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태평양의 동쪽이 이제는 이 부분이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용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표층 해수가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으면 이쪽 구역에는 따뜻한 해수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많이 모이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어떤 기압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원래는 고기압인데 저기압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태평양의 서쪽 해안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원래는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모여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저기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해수가 다 동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뜻한 해수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저기압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기압이 형성될까요? 그렇죠. 따뜻한 해수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와 기압의 형태가 바뀌었죠. 이쪽은 고기압이 되고 이쪽은 저기압이 되었습니다. 기압이 이렇게 됐으면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많은 고기압으로부터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불던 무역풍이 더 약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엘니뇨 현상이 실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남아메리카 서해안 이쪽 태평양의 동쪽 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압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홍수나 기존보다 좀 더 더운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변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비가 많이 내리던 곳이었는데 더 이상 비가 많이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수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뭄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쪽에 수온 약층의 깊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용승이 일어났으니까 수온 약층이 얕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용승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수온 약층의 깊이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라니냐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무역풍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를 라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무역풍이 강화됐으니까 표층 해수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평상시보다 더 많은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동쪽 해안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해수가 서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표층 해수의 양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의 양, 용승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쪽에는 어떤 기압이 형성되는 걸까요? 그렇죠.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한 고기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했으니까 이쪽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온도가 그만큼 훨씬 증가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기압이 더 심화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고기압이 훨씬 더 심해지고 이쪽에는 저기압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무역풍 또한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라니냐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는 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라니냐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페루의 서쪽 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고기압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이겠죠. 그러면 기존보다도 훨씬 더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뭄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변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압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이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페루의 서쪽 해안에는요.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용승이 많이 일어난다 했었죠. 그러면 이쪽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낮은 것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류성 어종 또한 많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수온 약층은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형성되게 되겠죠. 이렇게 평상시와 엘니뇨, 라니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따져서 파악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그 횟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남방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건요. 동쪽 해안에 있는 기압과 그리고 태평양의 서쪽 해안에 있는 기압을 뺀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평상시와 라니냐 때는 이 값이 플러스로 나타나지만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의 저기압 그리고 서태평양의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엘니뇨 때는 남방 진동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라니냐와 평상시 때는 플러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태평양의 좌우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남방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요.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인데 마찬가지로 동태평양의 수온에서 서태평양의 수온을 뺀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엘니뇨가 나타날 때는 플러스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훨씬 더 높게 되니까요. 그리고 평상시와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동쪽 해안의 해수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